눈물이 쏙 빠지게 자극적인 맛과 향. 하지만 신기하게도 뜨거운 열이 닿으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자꾸만 당기는 감칠맛만 남습니다. 양파가 마늘이 만약에 내 키친에 없다고 하면 레스토랑을 문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나한테. 그러고 보면 이 세상 양파와 마늘이 들어가서 맛없는 요리가 있을까 싶기도 하죠. Io personalmente non sono d'accordo con gli chef che dicono io non uso cipolla e non uso aglio. Io non sono d'accordo. 문명이 발달하기 전부터 인류가 먹어온 가장 오래된 식품 중 하나인 양파와 마늘.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인의 입맛과 건강을 지켜온 식탁 위의 건강 파수꾼. 양파와 마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언제 봐도 입맛을 당기게 하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손맛이 제대로 살아있는 정갈한 나물 반찬, 그리고 입맛 돋우는 열무김치에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식재료가 들어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수천 년간 범람을 거듭하며 만들어 놓은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수메르인이 들어와 산 것은 기원전 3500년경부터. 당시 수메르인들은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들어 생활을 비교적 상세한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그중 여러 곳에 양파와 마늘이 등장을 합니다. 양파와 마늘이 등장하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벽화인데요. 그림 속에는 사람들이 서로 양파를 주고받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5,000년 전에 이 피라미드 건설을 할 때 이집트의 사하라 사막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했는데요. 그 햇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체력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던 음식이 양파와 마늘이었습니다. 양파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 했는데요. 18세에 요절한 투탕카멘 왕과 람세스 4세의 무덤에서 양파의 화석도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양파 속에 영원한 생명의 힘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양파와 마늘은 식품으로는 물론이고 귀한 약재로도 사랑받았는데요. 고대 로마의 의학 저술가였던 켈수스는 자신이 쓴 책에 양파의 효능에 대해 적었고요. 서양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충치로 인한 통증 제거와 동물에게 물린 상처, 그리고 기생충 구제와 심장병 회복에까지 마늘을 처방했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체득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양파와 마늘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문화로 자리 잡게 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최초의 건국 신화가 실린 삼국유사에는 쑥과 마늘이 등장을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쑥은 아마도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뭐 품종 개량이 거의 안 되고 쭉 내려온 것 같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먹는 마늘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품종이 있지 않았을까. 12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서 약 100여 년 동안 몽골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을 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오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많은 문물들이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려시대 이전에는 주로 산이라고 표현을 마늘 산자를 쓰고, 조선 중후기로 넘어가면은 큰 대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대산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산과 대산으로 나눠 쓴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한편 충청남도 태안의 한 농가에서 특별한 마늘을 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봤는데요. 아직 수확을 하기엔 좀 이르다는 이곳의 마늘. 하지만 흙에서 꺼내고 보니 크기가 엄청납니다. 다 크면 한 2배 정도가 더 클 거예요. 일반 양파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 마늘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이게 우리나라 토종 마늘인데요. 코끼리 마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에서 그 토종 종자 환원할 때 같이 왔는데 그 종자를 일부 확보해 가지고 이제 종자 확보해 하려고 심은 거예요. 미국이 수집해서 가지고 있던 우리 토종 농산물의 종자 1,600여 점이 어제 반환됐습니다. 토종 종자에 대한 유전자 연구가 더욱 힘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세 개의 종자를 꾸준히 수집해 연구한 미국의 경우 모두 6,000점 이상의 한반도 원산 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이 수집해간 것으로 추정되는 코끼리 마늘이 50년이 훌쩍 넘어 돌아온 것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늘과 생김새가 많이 다릅니다. 또 쓴맛이 강한 코끼리 마늘은 생으로 먹기엔 적합하지 않은데요. 대신 살짝 데치거나 국물 요리에 넣어 먹으면 감칠맛이 최고랍니다. 이처럼 반환된 여러 종자들 중 유독 코끼리 마늘이 주목받는 이유, 아마도 한국인의 유별난 마늘 사랑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우리 국민들이 연간 소비하는 마늘의 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반찬들 중에 마늘이 들어가지 않는 건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요. 된장찌개에도 다진 마늘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죠. 된장찌개는 콩으로 만들어진 메주에서 이제 된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콩 단백이고요. 그다음에 마늘에는요 비타민 B를 소화시켜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나물 요리에도 마늘은 필수인데요. 마늘의 맛과 향이 나물의 맛을 한층 돋우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사리와 마늘은 서로의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는 단짝입니다. 김치에도 마늘은 빠뜨릴 수 없는 재료인데요. 잡균을 없애주는 것은 기본. 김치의 유산균도 마늘이 있어야 잘 만들어집니다. 그야말로 마늘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식재료인 것이죠.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경상남도 창녕. 초여름이 시작되면 이곳의 마늘밭이 분주해지는데요. 장마가 오기 전 수확을 마치고 모내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갓 수확한 마늘은 밭에서 2, 3일간 말린 후 출하를 하는데요. 짧은 기간에 빨리 끝내야 하는 일이라 농부들의 마음이 바쁩니다. 한 50년 되나 오래 했어. 우리가 나가 80인데 그러면. 그래요? 마늘 한 지는 얼마 됐어요? 마늘 해도 그거 가까이 돼 가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마늘만 보면 지겹지 않으세요? 예, 안 지고 봐. 농사짓는 지고 그렇게 되나? 마늘이 어떤 게 해야지 좋아요? 어떤 게 좋아? 뿌리 이래 싱싱한 게 이게 좋지만 이런 거는 뭐나고 좀. 뿌리가 싱싱한 게 좋은 예, 거예요? 싱싱한 거 이래 진거 이게 좋아. 아, 그렇게? 이게 알 좋아. 크기는 상관없이? 큰 것보다 이게 싱싱하고 오래 간다고. 오래 간다.
잘 여문 농작물만큼 농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마늘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약 8%, 평년보다 약 5%가량 증가했다는데요. 창녕을 비롯해 제주와 고흥, 의성, 서산, 남해 등에서는 지금 한창 햇마늘이 나고 있습니다. 햇마늘이 풍성한 이맘때쯤엔 가끔씩 이웃끼리 둘러앉아 별미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마늘 손질을 하는 동안 이 마을 이장인 성기순 씨가 요리를 준비합니다. 이거 뭐 보신 거예요? 농꼬도. 우리는 농꼬디라 합니다. 농꼬리요? 꼬디. 꼬디? 예. 여름철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렁이와 마늘을 꼬치에 깨어 양념장에 졸여내면 간식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양념을 슴슴하게 만들면 아이들도 잘 먹는 별미가 됩니다. 우렁이와 마늘로 만드는 여름철 별미는 또 있습니다. 밭에서 바로 꺾어온 마늘 정도 넣고 고추장 양념으로 버무리면 되는데요. 국 대신 밥을 술술 넘어가게 하는 효자 반찬입니다. 마늘잼 맛볼라니까. 위에도 좋고. 요걸 손맛 좋은 이 마을 이장은 지난해 겨울 저장해 두었던 마늘로 잼도 만들었답니다. 이 마늘 알이 형태가 조금 남았는 거래 어깨. 6시간 후에는 어깨 가지고 꿀 넣고 이렇게 농도가 나는 처음에는 매워서 못 먹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늘의 매운맛은 사라지고 달콤한 맛 남는데요. 신기하게 마늘의 향도 나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마늘만 있으면 한상 거하게 차려내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성기순 씨. 그녀의 밥상에선 보통 양념으로만 사용되는 마늘이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농사일로 고단한 마을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기엔 마늘만큼 좋은 음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성껏 차려진 맛있는 음식 앞에서 사람들의 손길이 또 분주해집니다. 임성은 잘한다. 이 집에 임성 엄마 잘한다. 아픈데 없이 이래 막 건강하다. 이거 마늘 많이 먹어. 마늘 많이 먹어서 건강해. 실제 마늘이 많이 나는 곳이 장수마을로 꼽히는 걸 보면 마늘의 힘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데 경남 창녕엔 마늘만큼 유명한 특산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양파인데요. 1908년 우장춘 박사가 시험 재배한 이후 농가에서는 이곳 창녕군 대지면에서 맨 처음 양파가 재배됐습니다. 이후 이 마을의 성재경 씨가 양파 보급에 앞장서면서 많은 농가들이 양파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양파는 보리를 대체하는 황금 작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직도 그의 후손들은 당시의 기록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 식량이 봄철 춘공기에 되면 식량이 떨어지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고 아들 공부를 시키려고 돈을 대는 작물을 재배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그 우석 성재경 선생께서 양파 씨를 확대 재배하면서 보리보다도 당시에 7배 이상의 소득을 가져왔고, 당시 양파는 사람들의 줄임배를 채워줬을 뿐 아니라 지독한 가난에서 탈출하게도 해주었는데요.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양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양파를 많이 먹게 되면서 다양한 활용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양파로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서 양파 고추장 배워보시면 양파 고추장이 굉장히 맛이 있고 40분 정도 삶을 거고요. 양파를 조리는 시간은 한 1시간 이상 조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일반 고추장에 들어가는 찹쌀가루의 역할을 양파가 대신할 거라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합니다. 고추장에 본래 물엿이나 이런 걸 넣어서 고추장을 담는데요. 이 양파는 본래 양파에 천연당이 들어있어서 물엿을 적게 넣고 양파의 단맛으로 고추장을 담게 되어서 이 양파의 단맛이 아주 고추장을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익힌 양파의 단맛은 설탕의 50배. 물엿의 양을 많이 줄여도 맛있는 고추장이 완성됩니다. 안 짜고 너무 맛있어요. 짠! 이렇게 만들어진 고추장은 숙성을 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어 더 좋은데요. 다양한 요리의 양념장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런데요, 양파와 마늘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도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점이 있죠. 바로 양파와 마늘이 품고 있는 냄새입니다. 마늘과 양파의 그 냄새 나는 부분은 황화합물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양파 마늘을 먹으면 특유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황화합물이 기능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것이죠. 양파와 마늘에 들어있는 유기황 화합물의 대표적인 기능은 바로 강력한 항균 작용인데요. 실제 양파와 마늘은 다른 채소류에 비해 유해세균 성장 억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항균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병원체, 예를 들면 세균이라든가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이 아주 심한 그런 계절에 음식을 드실 때 마늘이나 양파를 같이 곁들이게 되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식중독균, 이런 균들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밖에 양파와 마늘의 유기황 화합물은 활성산소 제거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생리활성 물질인 알릴 화합물 그리고 퀘르세틴이 마늘과 양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재료지요. 냄새에 민감한 서양에서도 양파와 마늘은 오랜 동안 사랑받아 왔는데요. 특히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지중해식 식사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더욱이 거기는 서양에서 많은 연구들이 뒷받침돼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사가 우리 건강에 좋고 심지어는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데, 지중해식 식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포도주 같은 걸 많이 드시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마늘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실제 지중해식 식단에서는 일반적인 서양 음식과 달리 마늘 양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지중해식 식사가 상당히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태리의 남쪽에 사르데니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사르데니아 섬은 그 세계적인 장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걸로 치면은 마늘을 많이 먹는 지역이, 꼭 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어떤 상관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늘이 있는 곳에 로마가 있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이탈리아는 마늘을 즐기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이탈리아의 정통 요리를 선보이는 셰프가 있습니다. Questo perché l'hai messo? 그의 요리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바로 마늘. 인류 요리사가 됐지만 그의 혀는 어릴 적 어머님이 해주신 손맛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Perché è la base, per come lo usiamo noi nella cucina italiana, l'aglio, la cipolla vengono usati come base dei soffritti. 그가 오늘 선보일 첫 번째 요리는 이탈리아의 대표 파스타 요리로 유명한 알리오 올리오입니다. L'aglio, olio e peperoncino è un piatto tipico della cucina semplice italiana che viene fatta praticamente da tutti. Però io ho voluto fare, oggi vi ho fatto vedere un modo di fare un aglio e olio più ricco. 알리오 올리오는 마늘과 올리브 오일만으로 맛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요리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죠. Dopodiché verrà fatto come una purea, quindi diventa tipo una vellutata all'aglio. In questa vellutata all'aglio salto gli spaghetti e poi all'ultimo metto le chip di aglio leggermente salate sopra. quindi 마늘을 사용하듯 다양하게 조리해 여러 가지 식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파울로 셰프만의 알리오 올리오라는데요. 또 한 가지 허브를 이용해 마늘의 강한 향과 맛을 중화시켜주는 것도 그만의 비법입니다. La bagna cauda, come avete visto, è un piatto a base di aglio, è il piatto diciamo, è l'ingrediente principale. 두 번째 요리도 마늘이 듬뿍 들어갑니다. Allora, è un piatto tipico piemontese, del Piemonte, quindi del nord Italia. E gli ingredienti sono aglio, acciuga, latte e olio. E si deve mangiare calda e si intingola all'interno le verdure. Tagliate a pezzettini come per il pinzimonio, si prende, si bagna e si mangia. 언뜻 스위스의 뽕뒤처럼 보이는 바냐 칼다는 추운 겨울 가족이 함께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음식이라는데요. 특히 크리스마스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랍니다.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추억의 음식이라 할 수 있죠. La cipolla si può fare sia usando la cipolla bianca che la cipolla rossa. Va cotta sotto sale, quindi la cottura viene fatta sotto sale. Se non si ha il sale si può fare dentro la carta stagnola. Deve cuocere mantenendo deve mantenere tutto il succo. 이번에는 이탈리아인들이 즐겨 먹는 양파 요리를 선보인다는데요. Dopodiché quando è cotta ci vanno circa 45 minuti, dopodiché si prepara un ripieno che può essere a base di carne, quello che ho fatto vedere oggi è a base di carne, però si può fare anche a base di verdura o si può fare addirittura anche a base di pesce. Quindi si fa il ripieno, si riempie la cipolla e poi si fa gratinare in forno. È molto semplice. 구운 양파에 고기나 채소를 다져 넣어 익혀 먹는 이 요리는 특별한 이름이 없을 정도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Una salsa da abbinare che può essere di diversi tipi. Oggi ho fatto un abbinamento con una vellutata al pomodoro, usando la cipolla anche. Quindi si fa una salsa che si abbina alla cipolla.
이탈리아의 흔한 가정식이 파울로 셰프의 손에서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여기에 와인까지 한 잔 곁들이면 건강은 물론 분위기를 돋우는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세 가지 음식 모두 이탈리아인들에겐 친숙한 메뉴라고 하니 양파와 마늘을 사랑하는 민족이라 불릴만 하죠. 오랜만에 고향의 음식들을 소환한 김에 친한 친구들도 초대를 했는데요. 먼 타국에서 맛보는 모국의 맛. 어릴 적 추억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Anche aglio olio, anche io lo stesso ricordo che ha Davide quando alla sera, dopo la discoteca, uno torna a casa e alle 3 del mattino butta su una pasta e non c'è niente in frigo, sì, facciamo l'aglio e olio, mangiamo tutto insieme. La cipolla mi ricorda, diciamo così, l'estate perché mangiavamo, mia madre preparava la cipolla ripiena, anche le zucchine ripiene con questo piatto qui e mi ricorda molto l'estate, anche se si può mangiare sempre. 하지만 양파와 마늘을 즐기는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는데요.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하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을 경우 양파와 마늘 요리는 피한다는 겁니다. Mio padre faceva sempre la bagna calda, la faceva sempre di venerdì, perché venerdì al sabato non si usciva, si stava a casa. Quindi potevi così, anche se puzzavi di aglio, nessuno ti diceva niente. 가족 같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 양파와 마늘을 마음껏 즐겨봅니다. 이번엔 이웃나라 중국으로 가볼까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수도 북경은 중국의 두뇌라 불릴 만큼 교육 문화의 중심지인데요. 또 하나, 거리 곳곳에 맛있는 음식점들이 즐비한 요리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북경의 요리는 중국 4대 요리에 꼽히기도 했죠. 그중 일반 서민들이 즐겨 찾는다는 한 식당을 찾아가 봤는데요. 바쁘게 요리를 만들고 있는 주방에서 익숙한 식재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양파인데요. 대부분의 요리에 양파가 들어가기에 틈틈이 양파를 손질해 두어야 한답니다. 100到200根左右了，一天看。我们这个炒菜呀，都是炒牛肉啊，什么炒这些东西啊，或者还有干锅啊，还有什么凉拌啊，这些都销的挺多的，每天里面的。 양파와 마늘을 잘게 다지거나 갈아 넣는 이탈리아와 달리 중국의 요리에서는 양파를 큼지막하게 썰어 넣는데요. 한 번에 들어가는 양도 적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서도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软化血管啊，就是壮阳啊，跟大葱这样吃点呗，男人就都愿意吃嘛。本身是经常爱喝酒，对身体好一点，软化点血管，预防点疾病的，也就是这样。我们基本上，什么菜都基本上加点，特别是做汤的时候。 加的特别多，姜汤啊什么的。平时我烤肉的话，烤肉里边也加点，煨肉的时候也加点。平时还出去烤肉啊什么的，煨肉的时候放点特别香。 중국 고대문화 발상지 중에 한 곳인 산동성. 그중 진잉식 금향현은 마늘의 주산지로 유명한데요. 이곳 사람들이 마늘만큼 많이 재배하는 것이 양파입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지난 1996년 3월 이곳 금향현을 양파의 고장이라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는데요. 중국이 지금처럼 양파를 많이 먹게 된 특별한 계기가 하나 있었답니다. 80年代末90年代初的时候吧，有过一件特有趣的事情，就是中国人在那个时候曾经特别喜欢一种叫肉饼的食物，在传统饮食上做了一个很小的一个改进吧。我觉得那个事件应该是中国，应该是近30年吧，在洋葱消费上应该作为一个里程碑的事件，因为这个成功的经验后来被在餐饮圈很大范围得到的推广，然后大家把它又进一步的。 比如做饺子呀、做包子呀，很多大葱的香气作用不是很明显的情况下，那么大家都发现了，我如果用洋葱去替换，最起码我的原料购买成本可以下降1块。 전병 속에 들어간 양파의 맛에 빠진 중국 사람들. 好了，有的就够咱们吃了。 직접 양파밭을 가꾸는 웬칭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到5月27号、27、8号的，到这个6月5号这个中间，春阳种是最佳时期。 양파의 매력에 푹 빠진 그는 매일 밭에서 제일 맛있는 양파를 직접 골라옵니다. 活的搓鸡蛋，切成，哎，切成。切点肉丝，把洋葱搁里炒行。那味道你觉得怎么样呢？味道很好吃，很好吃。 남편이 골라온 양파만 있으면 반찬 걱정은 따로 할 게 없다는 아내 왕수이 씨. 뜨거운 기름에 그저 볶기만 해도 훌륭한 반찬이 되는 양파. 뿐만 아니라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두루두루 쓰임새까지 좋은데요. 뜨거운 불에 익힌 양파는 특유의 감칠맛으로 별다른 양념이 필요치 않습니다. 순식간에 반찬 하나를 뚝딱 해결해버린 왕수이 씨. 이번엔 달걀 요리입니다. 평범한 달걀 요리에도 양파가 들어가면 단번에 근사하게 변신을 하는데요. 보기에도 훨씬 푸짐해졌습니다. 양파 덕분에 넉넉해진 부부의 밥상. 비싼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습니다. 매 끼니 양파를 먹는다는 부부는 양파 덕분에 건강까지 지킬 수 있었다죠. 反正它降血压、降三高，这个活血化血不大。你看我现在马上70岁了，他们都说我是50多岁不到60岁了，是吧？可能我想到可能也是咱们吃洋葱多的这个缘故啊。就吃洋葱吃的。年轻。你看我像70岁吗？您都70了快。啊。保证现在世界最大的几大疾病之一就是心脑血管疾病嘛。那么对于血管的硬化，保证你的血液能够更清、更流畅。那这些东西葱头可能都有其他这个咱们平时吃的其他这些饮食的物料中，它有一种独特的一些贡献。那么在这种很硬的因素面前，那么人是不会去拒绝它的。 전문가들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이 심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원인을 바로 양파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 양파의 이런 효능을 직접 실험해 봤는데요. 우리의 혈액 속에서 양파 추출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분리합니다. 양파 추출물이 혈전을 얼마나 억제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를 알고자 하는 실험입니다. 분리한 혈장을 두 군데 나눠 담고 한 곳에만 양파 추출물을 투입합니다. 일정 시간 후 시험군과 대조군에 혈전 응집 유도제를 넣고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실험 결과 양파 추출물을 넣지 않은 대조군의 혈장은 급속히 혈전이 생기기 시작했고 양파 추출물을 투입한 시험군은 혈전이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파 추출물이 그 몸에서 비정상적인 혈전 형성 과정을 억제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따라서 양파 추출물이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파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요즘은 양파즙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양파즙은 껍질째 깨끗이 세척한 후 가공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관련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실험 결과 양파의 주성분인 퀘르세틴은 겉껍질에 많다는 사실, 양파즙이 좋다는 말 일리가 있네요. 우리나라 최대 양파 생산지로 꼽히는 전라남도 무안. 추운 겨울을 이겨낸 양파가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확량도 많이 늘었다는데요. 덕분에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우리야는 이것이 돈이라 돈 벌러 간 것도 직장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돈이구나 하고. 겨울에 감기가 많이 오잖아요. 망에 담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 까갖고 그냥 먹어요. 생으로도 먹어요. 좀 매워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약으로 알고 먹어도 되고. 이제 막 수확을 시작한 농가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모님의 뒤를 이어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 김영상 씨와 강래호 셰프는 몇 년 전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농업대학을 함께 다녔는데요. 이후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잡히는 대로 다 뽑으면 돼요? 네, 다 오, 크다 이건. 탱글탱글 잘 자란 양파를 보니 농부와 요리사의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근데 영상이가 지금 몇이죠? 이제 20 몇 살이죠? 28? 네. 야, 우리 아들이 어째 잘한다요. 어느 편이 갖고 잘해보라. 엄마 닮았어? 아이 그러세요. 아버지 어디 계셔? 아버지 저기 계신데? 영상이 지금 양파 농사 진지 몇 년 된 거야? 네, 올해 6년 차. 6년 차? 네. 우리 거의 처음 만났을 때는 완전 초짜, 그지? 그때 한 3년 한참 배우고 3년 차 배울 때? 여기에서 딱 보면 농부가 보는 맛있는 양파는 어떻게 생긴 거야? 농부가 보던 맛있는 양파요? 어. 이게 제일 맛있죠. 이거? 맛있는 건. 동그란 게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게. 채 썰기는 약간 이렇게 타원형이 좋긴 한데 채도 더 예쁘게 나오고. 모양만 봐서는 그런데 어. 맛은 이게 좋아요. 아 그래? 이게 더 당도도 높아? 네. 오 향이 벌써부터 올라온다. 오 색깔 봐. 햇양파들은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어. 밭에서 갓 수확한 양파를 보자 호기심이 발동한 강래호 셰프. 그 자리에서 맛을 보는데요. 맵지 않을까요? 응. 네, TV 보시는 분들은 저거 매운데 일부러 참고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와서 드셔보시면 알아요. 달어. 약간 맵긴 하다. 맵죠. 양파인데 매워야 맞죠. 안 매우면 양파가 아니죠. 근데 되게 달아. 그 양파가 처음에 파종이 됐을 때부터 밭으로 옮겨 심고 쭉 자라오는 성장 스토리에 관한해서는 농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재료를 추천해 주는 사람은 농부가 가장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들의 손님이 찾아왔으니 어머니가 그냥 계실 순 없죠. 영상 씨의 어머니가 특별한 새참을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양파 냉국에 말아먹는 양파 냉국수. 무더운 여름에 이보다 좋은 새참은 없다는데요. 취향에 따라 양념장과 김치를 얹어 먹으면 한 번에 여러 가지 맛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삭아삭한 양파의 식감이 얼음을 씹는 것 같은 청량감마저 준다는데요. 덕분에 반일로 지친 입맛도 되살아납니다. 맛있는 거. 햇양파가 들어가서 더 맛있는 어머님표 양파 냉국수. 강래호 셰프의 입속으로도 술술 들어갑니다. 나만의 국수요, 나만의 국수. 배웠습니다. 괜찮아죠? 괜찮은 게 아니라 훌륭한데요. 아, 그래요? 그럼 박수 쳐, 얼른 할매들. 박수! 이번엔 강래호 셰프가 나섰습니다. 맛있는 양파국수에 대한 보답으로 마을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 위함인데요. 볏짚을 태워 겉만 살짝 익힌 소고기를 얇게 채 썰고 무안의 바다에서 잡은 낙지를 잘게 썰어 섞습니다. 얼른 할매들 와서 잡숴 오셔. 여기에 햇양파가 올라가니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요리가 완성됐네요. 마지막으로 곁들여진 조미김은 고기와 낙지 그리고 양파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활용정점의 역할을 할 거라는데요. 오늘 이 마을 어르신들 정말 입호강 제대로 하십니다. 맛있는 햇양파만 있으면 여러분 모두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강래호 셰프가 제안하는 첫 번째 요리는 스페인식 양파 오믈렛. 양파는 볶으면 달아져요. 그 양파를 볶으면서 소금을 살짝 넣으면 더 단맛이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설탕 대신에 양파의 단맛을 활용해서 우리가 인공당 대신에 자연당을 양파로 대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하든 양파가 늘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스페인에 가면 이 오믈렛 자체를 또띠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파하고 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뭐 기호에 따라서는 고기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파하고 그 감자를 볶아서 이제 계란하고 섞어서 아주 두껍게 오믈렛을 만드는 요리고요. 감자와 양파를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달걀을 섞어 한 번 더 익히는 스페니쉬 양파 오믈렛. 맛도 양도 든든해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데요. 스페니쉬 양파 오믈렛은 뜨겁게 먹어도 맛있지만 차게 식혀서 먹기도 한다니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나누어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래호 셰프가 제안하는 두 번째 양파 요리. 양파 키노아 샐러드와 연어 구이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양파가 샐러드로 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단맛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운맛이 없고 그래서 퀴노아를 삶아서 양파를 넣어가지고 좀 더 산뜻한 연어구이 샐러드 이렇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슈퍼푸드로 알려진 퀴노아는 양파와 궁합이 특히 잘 맞는 식재료 중 하나라는데요. 여기에 생선 한 토막을 얹으면 영양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이때 양파는 너무 과하지 않게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의 균형이 맞아야 더 즐겁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나를 위해 선물을 해주고 싶은 날, 퀴노아 샐러드 어떨까요? 양파는 가장 많이 쓰는 조미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양파가 만약에 내 키친에 없다고 하면 그날
레스토랑을 문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나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은 가장 훌륭한 조미료인 것 같아요. 웬만한 물건들은 모두 구비하고 있는 평범한 마트. 하지만 주부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은 정해져 있죠. 특히 양파는 장바구니의 단골 품목인데요. 주부들의 발길을 붙잡는 또 한 곳, 바로 신상품을 만날 수 있는 시시 코너입니다. 너도 나도 맛보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과연 뭘 드시고 계신 걸까요? 특별한 음식인가 싶었는데 겨우 라면?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냥 라면이 아닙니다. 오늘 선보이는 라면과 떡국에는 양파가 들어갔다는데요. 어쩐지 주부들의 눈빛이 다르다 했습니다. 별로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양파라고 해서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냄새가 안 나는데요? 요즘 우리 아들이 야채를 잘 안 먹는데 이렇게 양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음식에 이렇게 만드니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네요. 양파즙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더 호감도 가고 더 많이 먹게 되고 다른 라면보다 뭐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건강에 좋은 양파를 맛있게 즐길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던 양파와 마늘.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우리가 양파와 마늘을 찾는 이유는 아마도 긴 시간 우리의 건강 파수꾼이 되어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벗겨도 계속되는 양파처럼 웬만해선 사라지지 않는 마늘의 진한 향처럼 양파와 마늘의 매력은 앞으로도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맛있는 거.